주택 가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거품은 꺼질 수밖에 없고요. 금리 인상되었던 것들이 금리 인하로 바뀌기 시작하면 그때가 트리거, 즉 방아쇠가 되어서 우두두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파트 연끌족들이 되게 많이 생겼는데요. 최근에는요, 부동산 가격이 되게 내려갈 거다라고 주장했던 이들조차도 최근에는 그들의 입장을 바꿔서 지금은 집 사야 되는 시기다라고 거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온갖 스폰서들에게 돈을 이렇게 많이 받나 봅니다. 결국은요, 앞으로 1년, 2년 사이에 분위기가 확 뒤집어질 거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8억짜리 집을 6억 빌려 사고 10억짜리 집을 7억 빌려 사는 이들이 괜찮을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2억 5천짜리 집 사는데 2억 대출 받는 이들이 이번에 연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들은요, 답이 없습니다. 8억짜리 아파트가 14억, 15억 됐다가 지금 한 11억, 12억으로 떨어졌다고 되게 싸다며 사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들의 가격이 나중에 다시 8억을 지나서 7억, 6억까지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충격들이 벌어질 겁니다. 2011년, 12년, 13년요. 15억 하던 분당의 아파트가 5억 5천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 벌어졌던 일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온다가 아니라 앞으로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꽤 충격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집값이 더 올라야 시세 차익을 보고 누군가에게 팔아서 넘길 수 있는데 그게 안 팔리면요, 계속 빚더미를 떠안고 사는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신용대출 받고요, 보금자리론 받고, 카드론 받고, 보험약관 대출도 받고, 받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에서 나가는 돈이 70% 이상이죠. 생활비로 쓸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게 부실해지고 엉망으로 사는 거죠. 참,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2024년 7월 다시 분위기를 띄워가지고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된다, 이제 집 안 사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들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지금은 좀 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미분양 물량이 7만 건이다, 8만 건이다,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황이 심상치 않은 건 분명하죠. 이제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인데 어쩌려고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참 충격입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뒤집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인생사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건요, 버티고 가늘고 길게 가는 게 최고입니다. 그걸 모토로 삼고 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이래저래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온몸에 똥칠을 해도 버텨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괜찮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바깥은 춥다라고 얘기하는 인생의 선배들 이야기가 되게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가 좀 나아지는 기미가 보입니까? 인생이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되게 우려스러운 상황, 한국의 경제가 언제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거의 맞다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안전하게 잘 궁리를 해야 됩니다. 옷도 검사하게 입고 다니고 튀지 않게 다녀야 되고 낮은 자세로 지내야 되고 누가 공격하지 않게 조심조심 조용히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은요, 나라가 국민들 주머니를 빼앗으려고 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어가려고 수작질을 벌이고 있는 곳입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게끔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티도 내지 않아야 됩니다.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표적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욕심부리지 말고 차근차근 성실하게 조심조심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요, 사람들이 점점 어렵습니다. 외식도 안 한다고 얘기하고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얘기하고 이래저래 6시 7시만 넘어가면 주문 마지막이다, 마감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알바도 이제 많이 못 쓰는 거예요. 이래저래 저임금, 고물가, 고환율, 고이자에 정상적인 생활들이 감당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더욱더 살아가는 실리가 더 중요합니다. 꾸준한 항상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버티고 견딜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가가 폭등인데 마냥 안 먹고 마냥 안 쓸 수 있냐고요? 아니죠. 근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가진 자들 세금 깎아주느라고 보통의 사람들 세금을 무진장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참, 대중을 상대로 대놓고 사기치고 있는 게 지금의 윤석열 정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악착같이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우리는 정말로 신중하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삶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지 잘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죠. 어느덧 2024년 7월입니다. 정말로 짠돌이로 살아야 되고 정말로 착실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길이 없는 거죠. 시끄러운 세상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상황들이 고통이죠. 내수가 지금 붕괴가 되고 있는 재앙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방이나 도박을, 탐욕을, 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잘못 빚을 지면 몰락하기 십상입니다. 지금은요, 빚쟁이로 걸려들면 안 됩니다. 정말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저 지금은요, 조용히 실리를 추구하고 생활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파트니 부동산이니 투기보다 직업이 더 중요하고 생업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앞으로요, 눈치를 좀 더 많이 보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두고 봐야죠. 지켜봐야 됩니다. 앞으로 경제 긴축은 계속입니다. 환율은요, 지금 1,400원을 뛰어넘으려 하는데 1,400원 지나고 나면 1,450원, 1,500원도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기준금리를 미국보다 높여야 되는데 대려 낮춘 상태로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언제든지 달러 유출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한국의 부자들이 지지한 윤석열 정부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게 지금이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정책은,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없는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을 개대히 취급하고 더 많이 뜯어내려고 수작질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가는 더 오를 것이고요. 환율은 개폭등할 것이고 이래저래 재앙적인 일들이 계속 터져 나올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도 기득권들은 수탈하려고 수작질을 벌리고 있죠. 식품 제조사들이 원가 인상 요인이 곧바로 발생한 게 아닌데 미래에 발생될 걸 미리 땡겨서 가격을 무지하게 올리고 있죠. 먼저 왜? 윤석열 정부가 그런 것들을 용인하기 때문에 가격을 겁없이 올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격에서 식량 가격이 20% 30% 오르는 게 다반사입니다. 심하면 40% 50% 오르는 경우도 생기고 있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식품 제조사들이 대려 부메랑으로 그들이 보통의 사람들, 소비자들에게 외면받는 일을 겪게 될 겁니다. 지금처럼 무지막지하게 가격만 올렸는데 나중에는 그 때문에 그들이 외면받고 소비가 줄어들어서 고민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을 거지로 만드는 수작질을 벌린 정부나 관료들이 계속해서 국민들의 외면 속에 계속 그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시끄러운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용히 조심조심 안전하게 살아가는 게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